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경제지표의 증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경제지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경제지표는 여러 가지 경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들을 다 말하는데, 예를 들어 뭐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지수, 주가지수, 실업률, 고용률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모든 지표들을 다 경제지표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경제지표가 증가하고 감소한 거를 나타낼 때 경제학자들은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이 경제 수학을 배웠는데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구별하지 못하면 선생님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퍼센트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퍼센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학 좀 배운 사람 티 좀 내보자고요. 오늘은 퍼센트 포인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A나라의 실업률이 전년도에 4%에서 5%로 상승했다. 이때 올해 실업률은 전년도 실업률 대비 몇 퍼센트 상승한 것인지 백분율로 구해보자. 여러분 여기서 1%라고 답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요거 조금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올해 지금 4%에서 5%로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전년도 실업률 대비 몇 프로 상승한 건지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요식을 쓰셔야 됩니다. 전년도가 기준이에요. 전년도 실업률 대비 이런 말이 있으면 얘가 기준이구나. 그래서 분모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에서 5%로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상승분만 따져보면 전체 1만큼 상승한 거 눈치채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우리는 25% 상승했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몇 퍼센트 상승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전년도와 올해 실업률의 퍼센트의 차이를 말해보자. 자, 그럼 퍼센트의 차이라고 하면 4에서 5로 뚝 올라갔으니까 1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1%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기억해 주세요. 1만큼 차이가 나는 건 맞지만 1%포인트 차이가 난다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퍼센트 포인트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A나라 전년도 실업률이 4%고 올해는 5%이므로 올해 실업률은 전년도 실업률 대비 25% 상승한 거예요. 그쵸? 작년엔 4였고 올해는 5니까 상승한 비율이 얼만큼 차이 나냐고 물어보면 25%가 올라간 게 맞아요. 그쵸? 그런데 실업률의 퍼센트의 차이는 1이죠. 이 1이라는 거를 우리는 퍼센트 포인트라고 부를 거고요. 단위로는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단위가 좀 신기하게 생기긴 했는데요. 이 퍼센트 포인트를 쓰는 방법은 막 엄청 정해져 있진 않아요. 까다롭지 않고 여러 가지가 혼용됩니다. 이렇게 퍼센트의 소문자 P로 쓰기도 하고요. 퍼센트의 대문자 포인트로 쓰기도 하고요. 난 퍼센트에 한글로 포인트를 붙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통째로 한글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퍼센트 포인트와 퍼센트를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될 뿐이지 이러고 단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열려서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A나라의 올해 실업률은 전년도 실업률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실업률은 25% 상승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한 것도 맞죠. 대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1% 상승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1% 상승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는 실업률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제성장률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년도 경제성장률이 2%인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올해는 3%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 경제성장률이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을 밑에다 씁니다. 그리고 올해와 전년도의 차이를 여기다가 쓰는 거죠.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곱하기 100까지 하면 무려 50% 경제성장률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경제성장률 대비 50% 증가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년도 경제성장률 대비 1%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숫자가요. 요렇게 2%, 3%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50%라고 하면 좀 와닿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트 포인트라는 걸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겠죠? 자, 함께하기는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여기 수수로 하기도 한번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은 무엇이냐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경제 성장률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한 비율을 뜻하는데요.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한 나라의 생산 총액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요. 그냥 일반 GDP보다는 실질 국내 총생산을 사용해서 경제 성장률을 구해요. 자, 원래 국내 총생산은 뭐냐면요,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인데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뭐 자동차도 생산을 하고 휴대폰도 생산을 하고 아니면 사과나 뭐 이런 농산물 같은 것도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각각의 가격이랑 그 각각을 생산한 수량을 싹 다 곱해요. 그래가지고 싹 다 더해놓은 거. 이게 국내 총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국내 총생산을 그냥 쓰면 경제 성장률을 제대로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요. 경제 성장률을 구할 때는 실질 국내 총생산을 사용해요. 그렇다면 실질 국내 총생산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일단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밑에서 잠깐 볼 거고요. 원래 경제 성장률은 그럼 구하는 방식은 어떠냐면 이거 되게 일반적으로 구해요. 전년도가 기준이라면 전년도 실질 GDP 분해, 기준이 되는 거 항상 분모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금년도 실질 GDP에서 전년도 실질 GDP를 빼면 얼만큼의 차이가 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곱하기 100 한 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하는 식 자체는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실질 GDP는 뭐냐?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실질 국내 총생산, 즉 실질 GDP는요. 명목 국내 총생산,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쌤이 얘기한 국내 총생산 있죠. 그거에서 물가 변동의 효과를 제거해서 구해요. 선생님, 대체 물가 변동의 효과를 어떻게 제거하나요? 그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여기가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비교 연도의 실질 GDP를 만약에 구하고 싶어요. 비교 연도가 이번 연도라고 해보죠. 자, 이번 연도의 실질 GDP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번 연도의 생산량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요. 기준 연도의 상품 가격을 곱해야 돼요. 왜 기준 연도의 상품 가격을 곱하냐면요. 그 기준이 되는 때부터 얼만큼 증가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생산량에만 영향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막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연도 상품 가격으로 곱해서 나타내는 게 실질 GDP예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느낌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선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느 정도로 단순화 시켜놨냐면요. 경제 수학에서는 여기는 선박만을 생산하는 해양 나라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 생산하면 싹 다 더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일단 단순화 시켜서 여러분한테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박 생산량이랑 그다음에 선박 가격이 오른쪽 표와 같아요. 이때 2018년도를 기준연도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면 이 나라의 연도별 실질 GDP, 즉 실질 국내 총생산 지금부터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연도에 이렇게 쌤이 표시를 하나 해놔볼게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위에 식 기억나시죠? 생산량은 자기 연도 거 하면 되고요. 상품 가격은 기준 연도 거를 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선박이긴 한데요. 2018년에는 20척을 생산했고 가격은 100억 원이었어요. 이거 그냥 기준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고요. 2019년 거는 생산량은 25, 2019년 거를 그대로 쓰고 가격은 기준 연도 100억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곱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2020년 거는 생산량은 2020년 걸 쓰고 가격은 기준연도 거를 곱해요.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2020년에 전체 실질 GDP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18년 기준 연도는 그냥 자기 생산량이랑 자기 가격 싹 곱하면 돼요. 그다음에 19년을 만약에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19년은 자기 거 생산량을 일단 찾아서 써요. 그다음에 가격은 2018년 가격을 곱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산량과 기준 연도 가격. 요렇게. 그리고 2020년 실질 뒤집히도 2020년 생산량과 2018년 가격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는 다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기준연도 가격. 여기를 왜 기준연도 가격으로 하냐면요.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서만 우리가 변화된 걸 알고 싶지 물가가 상승된 거를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변동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준연도 상품 가격을 곱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각각 2018년 2019년, 2020년 실질 GDP는 요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로 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2019년 경제 성장률을 구하고 싶다면 여기 기준이 되는 건 2018년께 들어가는 거예요. 2018년은 2천억 원이고요. 2019년은 2,500이니까 2,000분의 2,500 빼기 2,000 곱하기 100 해서 25% 성장했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2020년 경제 성장률은요. 당연히 2019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2019 2,500억 원 쓰고요. 그 다음에 2020년 3,500억 원 쓰고요. 3,500 빼기 2,500을 분자에 넣고 곱하기 100 해서 무려 40%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도 매우 커다랗죠. 경제 성장률이 25% 40% 성장하면 정말 꿈만 같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단하게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 GDP를 여러분은 드디어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함께 하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꼭 잘 챙겨 오시고요. 여기도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선생님이 생각해 볼 만한 재밌는 문제 준비해 뒀으니까요. 또 수업 시간 재밌게 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